그래서 개방각 녹내장은 사실 뭐 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만성 녹내장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갑자기 뭐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머리도 같이 진행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토하기도 하고 또 토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급격한 안압 상승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주로는 이게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주로는 한쪽 눈에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까만 동자고 여기가 이제 흰자 부분이고요. 까만 동자하고 흰자하고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홍채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홍채 뒤에 우리 백내장이 흔히 생기는 수정체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눈 안에 이 눈물 말고요. 눈 밖에 흐르는 눈물 말고 눈 안에도 끊임없이 물이 순환이 돼요. 그 물의 역할은 눈에 산소 공급하고 영양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물을 우리가 눈물이 아니라 방수라는 본색을 얘기합니다. 눈 안에 방 안에 있는 물이라고 방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방이 뭐냐? 이 홍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뒤쪽에 있는 곳을 후방이라 그러고요. 홍채를 중심으로 했거나 혹은 수정체가 어떤 이유에서 약해져서 앞으로 밀리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홍채하고 수정체가 딱 이렇게 맞닥뜨리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홍채하고 수정체가 딱 이렇게 어느 순간에 딱 맞닥뜨리면 이 물이 빠져나가야 될 길이 딱 막혀버립니다. 일로 빠져나가야 되는 게 안 돼요. 그러면 이 홍채를 앞으로 밀어버려요. 이게 압이 자꾸 올라가니까 홍채를 앞으로 밀어버리면 이렇게 평평해야 될 홍채가 이렇게 휘어서 위로 이쪽 솟구치는 거죠. 인데요. 정상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경 없이 멀리를 잘 보는 사람이에요. 잘 본다는 건 0.9, 1.0 정도. 아주 시력이 좋아서 나는 멀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운전하는데 야간 운전해도 너무 잘 보인다. 그런데 가까운 데는 돋보기를 껴야 된다. 그게 정상안입니다. 50대 이후로 뭐 돋보기를 안 끼고 멀리를 완벽하게 보는 사람은 돋보기를 안 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멀리가 안경 없이 선명하게 잘 보이는 정상안이고요. 이 정상안을 기준으로 눈의 크기를 정상이라고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요. 두 번째는 근시인 눈입니다. 근시는 뭐냐면 나는 멀리를 볼 때는 안경을 껴야 돼요. 근데 가까이 볼 때는 안경 끼면 노안 때문에 더 안 보이니까 안경을 벗으면 가까운 데가 잘 보여요. 그게 이제 근시입니다. 근시인 눈은 안구가 큰 겁니다. 안구가 그 근시인 눈은 뭐 가까이만 잘 보이는 걸 우리가 이해해서 높은데 높아도 급성 녹내장처럼 많이 높진 않아요. 안압을 우리가 정상 범위를 21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아프고 토할 것 같고 눈도 안 보이고 머리도 아프고 그걸 빨리 풀어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안압이 빠른 시기에 정상화가 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조금 더 큰 녹내장 수술인 섬유주 절제술로 넘어가게 되고요. 가끔 이제 녹내장이 왔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 급성 녹내장에서 얘기인데 아까 나이에 대해서 제일 많다 그랬는데 안압을 낮춥니다. 낮추는데 정상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처음에 녹내장이 왔던 안압보다 낮은 지금 낮아진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2000 안압을 오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이제 그게 근본 1차적인 치료라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레이저로 홍채에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자 이쪽 눈이 지금 급성 녹내장이 폐쇄각 녹내장이 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채하고 수정체가 닿아버리고 후방에 생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 갇혀 있고 여기 전방각이 막히고 이런 상황에서 앞뒤 소통이 지금 없어요. 구멍을 레이저 이렇게 뚫어지게 되면 이 막힌 상황이 혹시 생긴다, 잘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생긴다고 하더라도 후방에 있는 물이 앞으로 빠져나갈 길이 생깁니다. 그러면 두 공간이 전방과 후방 공간이 막혀버리지가 않기 때문에 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을 낮추는 거죠. 이렇게 하면 대부분은 급성 녹내장은 어느 정도 해결되게 이제 눈 안구내 아까 말씀드린 전방각 각막하고 흰자 사이 공간인데요. 요게 이제 레이저로 자극을 가하면 마사지처럼 자극을 가하면 그 자극 때문에 이 배출로가 조금 열려서 안압이 떨어집니다. 이게 최후의 수술인 이유는 여러 가지 시술이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복잡하고 레이저보다는 복잡하고 이 흰자를 충분히 열어서 이렇게 물 주머니를 만들어야 되는데 수술 시간도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좀 걸립니다. 이 물 주머니를 이렇게 섬유주에 이렇게 구멍을 뻥 뚫습니다. 펀치로 뚫으면 이제 이 안구의 안쪽 부분하고 바깥쪽 부분에 이렇게 통로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흰자에 뚜껑을 하나 만들어요. 뚜껑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나온 물이 압이 높으면 뚜껑이 살짝 들려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고요. 압이 많이 높지 않으면 이게 뚜껑이 탁 닫혀가지고 더 이상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안압을 조금 낮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섬유주 절제술은 우리가 모든 것을 칼로 해가지고 이 흰자 쪽에 뚜껑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배출을 만드는 건데 이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아주 작은 튜브 관들을 이용해가지고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이 빠져나갈 길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은 이게 여러 가지 소개 단계이기 때문에 효과원에서도 뭐가 뭐 효과가 좋으니 뭐 효과가 별로 없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장기적으로 또 합병증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아직은 안정적이진 않지만
이런 이제 가능한 수술을 간편하게 하는 쪽으로 뭐 결과는 3주 절제술과 똑같더라도 비교적 수술 받는 것도 간단하고 회복도 빠르고 되는데 이거 앞서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뭐 나는 안압도 정상이고 뭐 불편함도 없는데 괜찮아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제가 시신경화는 손상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또 그러다가 약을 한두 달 안 써보거든요. 안 쓰면 또 아무것도 여기가 시신경이고 제가 녹내장이 진행되면 시신경 모양이 일단 바뀐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 신경 다발, 신경 섬유층이라는 신경 다발이 이렇게 눈에 시신경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손상을 받게 됩니다. 신경 섬유층이라는 거는 사실 50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자, 눈의 각점에서 시세포에서 이 신경 섬유층이라는 섬유 다발들이 나와서 이렇게 활 모양으로 휘어져서 아래 위간 조절이고요. 두 번째 담배와 더불어 이제 술이죠. 술은 일시적으로는 이게 혈관을 확장하기 때문에 안압이 살짝 떨어집니다. 술을 계속 먹으면 안압이 떨어지니까 좋은 안 나요. 한두 잔 정도는 허용하고 서너 잔 이상의 과용 렌즈를 두꺼운 걸 껴야 돼요. 그런 이제 원시가 제법 있는 사람들은 수정체가 앞으로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건 뭐 절대적으로 안압화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어서 뭐 오메가3도 지질 관련되면 드시겠지만 도움이 될 소지는 좀 있고요. 그걸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이 두 가지를 눈에 안전 촬영